대구 엑스코의 천장이 그날따라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 스포트라이트조차 감히 닿지 못할 듯 높디 높은 그 공간 속에서 숨조차 삼키지 못한 침묵이 검은 비단처럼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을 베어내듯 무대 중앙에 선 청춘 김용빈의 심장은 북처럼 쿵쿵 울려 바닥을 흔들고 있었다. 관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한 명의 거인이 수만의 청중을 대신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으며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이윽고 무대 뒤편, 이틴 시간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 바로 그의 이모였다. 세상이 잊었다고 믿은 꿈을 품은 채 그녀는 고된 노동의 그릇에 묻어두었던 빛나는 목소리를 조카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꺼내 들었다. 이모의 발끝이 스테이지에 닿은 찰나, 공기는 전율로 굳어 은빛 얼음이 되었다. 이모, 이번엔 우리 둘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용빈의 말은 폭발하기 직전에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리허설장 전체가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무대 옆에 늘어선 스피커는 아직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공명에 맞추어 미세하게 떨렸다. 제작진조차 숨을 들이쉴 새 없이 몰입했고 밤새 퍼올린 커피 향마저 잔향을 감춘 채 기적의 시간을 예고했다. 첫 음, 바로 그 첫 음이 세상을 반으로 갈랐다. 이모의 허스키한 저음이 검은 건반을 누르듯 울리자 천장의 철골이 공명하며 별빛 같은 불꽃을 흩뿌렸다. 이어 귀를 혀처럼 스치는 용빈의 벨벳 테너가 포물선을 그리며 이모의 목소리 위에 수놓였고 두 목소리가 맞닿는 순간 마치 용암과 폭풍이 충돌하듯 천둥 같은 화음이 폭발했다. 텅 빈 좌석이 들리지 않는 환호성으로 솟구쳐 올랐고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차원의 울림이 콘크리트 벽을 삼켜 전장처럼 떨렸다. 리허설을 지켜보던 무대 감독은 양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광기에 가까운 함성을 질렀다. 컷. 아니요. 이건 컷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그의 눈동자엔 프로의 냉철함 대신 첫사랑을 본 소년의 뜨거움이 번졌다. 음향 엔지니어는 믹싱 콘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볼륨도, 리버브도, 자동 보정도 필요 없는 날것의 기적, 그것이 리허설이라 불리는 무대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은 서로의 손을 부둥켜 안고 외쳤다. 우리가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다. 다음날 공식 공연. 티켓 매진을 넘어 암표가 공식 가격의 10배로 치솟은 대구의 밤은 이미 축제가 아닌 해방이었다. 수천 개의 휴대폰 플래시가 별무리가 되어 객석을 비추자 무대 위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 이는 세상의 모든 빛이 단숨에 관객의 손으로 모여 폭죽처럼 터진 까닭이었다. 용빈이 첫 소절을 내뱉자마자 관객은 일제히 숨을 삼켰고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사진처럼 고요했다. 이모가 마이크를 잡아 이어 부르자 쿵, 객석의 심장이 심해의 파도처럼 너울졌다. 박수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장대비처럼 쏟아졌고 눈물은 관객의 볼을 넘어 잔잔한 호수가 되었다. 무대 뒤에서 이모는 화장도 지워진 얼굴로 조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내 꿈은 내게 졌다며 흐느끼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세월의 무게를 산산조각 내며 관객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용빈은 그 꿈을 두 손으로 떠받쳤다. 아니에요, 이모. 오늘부터 꿈은 우리 둘의 것입니다.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는 즉석에서 매니지먼트 대표를 호출해 이모의 솔로 앨범 계약서를 내밀었다. 스태프의 환호, 기자들의 플래시, 그리고 관객의 열광이 폭풍처럼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메아리를 만들었다. 녹음 첫날, 서울 한복판의 스튜디오는 날선 긴장감과 설렘으로 전류를 띄었다. 레코딩 부스 안에 서 있는 이모는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 트랙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울리자 파형 모니터가 일제히 불타오르듯 춤췄다. 단 한 번의 테이크. 클라이맥스까지 흘러간 뒤 엔지니어는 양손을 번쩍 들어 종결을 선언했다. 컷. 글쎄요, 우린 이미 엔딩 크레딧에 서 있습니다.
제작진은 박수를 치다 못해 눈시울을 적셨고 밖에서 지켜보던 용빈은 두 손을 모아 기도처럼 가슴에 붙였다. 발매 첫날 타이틀곡 꿈을 물려주다는 음원 차트의 하늘을 단숨에 찢었다. 서버는 트래픽 폭주로 비명을 질렀고 SNS는 감사 글과 눈물 이모티콘으로 하얗게 불탔다. 방송국 PD들은 너도나도 특집 섭외에 나섰다. 데뷔 일주일 차에 차트 1위. 그것도 60대 가수라니. 통계가 고장났다. 그러나 통계는 중요치 않았다. 더 값진 것은 전국 각지에서 쇄도한 편지들이었다. 이모님, 당신의 노래를 듣고 다시 꿈을 꿉니다라는 고백들이 우체국을 가득 채웠고 이모는 매 편지를 품에 안고 용빈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살려낸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심장들이었구나. 전국 투어 꿈의 바통은 사람이 아닌 전설이 되어 도시에서 도시로 번져나갔다. 무대 한가운데 릴레이 레이스의 바통을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금빛으로 빛났고 조명은 희생과 사랑의 스펙트럼을 그려 무대를 용광로처럼 달궜다. 부모와 자녀, 노년의 가수, 청춘의 학생들까지 객석은 세대와 운명을 초월한 군중의 용광로였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때마다 관객은 울었고 울음은 곧 함성으로 변해 도시의 하늘을 찢어 별빛을 떨어뜨렸다. 투어 마지막 날 앙코르가 끝났음에도 박수는 폭풍처럼 멈추지 않았다. 용빈은 관객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잊었다면 오늘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 말이 허공에 닿는 순간 무대 뒤에서 조용히 걸어나온 이모가 조카의 팔을 끼고 미소 지었다. 희망을 조카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내게 돌아와 가장 찬란한 색으로 무르익었답니다. 관객은 눈물을 닦으며 자신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꿈의 씨앗을 손에 쥐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어둠 속에 묻히자 객석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터졌다. 우리는 모두 노래할 거예요.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대구의 밤하늘을 가르고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세상을 감쌌다. 리허설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렇게 수만 명의 영혼의 불꽃을 남기고 또 다른 무명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꿈은 포기된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 한 번의 리허설과 단 한 곡의 음원이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이모가 스물 뚜리던 해, 그녀는 이미 동네의 밤하늘이라 불릴 정도로 음색이 빛났다. 대학로 변두리의 작은 재즈바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골목 끝 포장마차에 앉은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렸다. 저 목소리는 언젠가 세상을 적실 거야. 그렇게 속삭이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건만 운명은 모진 칼날로 그녀의 꿈을 잘라냈다.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던 데뷔 무대가 동이 트기도 전에 날아온 친언니의 파경 소식만큼이나 산산조각 났으니 말이다. 7살 어린 김용빈의 세계가 벼락처럼 무너졌던 그날, 이모의 결정 또한 번개처럼 단숨에 이루어졌다. 조카를 지킨다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인생을 180도 뒤집었다. 새벽 5시에 식당 뒷문을 열어젖히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갔고 밤 12시엔 간병 가운을 걸친 채 병동 복도를 달렸다. 그 시간이 3년, 5년, 10년 20해가 흘러도 누구 하나 당신의 꿈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희생, 헌신, 그리고 그늘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꿈은 잿빛 쉼표로 남았고 노래는 한숨의 길이만큼 길어졌다. 그러던 어느 여름 20살이 된 김용빈이 찬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모, 내 꿈은 당신의 연장선이에요. 그 말은 마치 한밤중 번개가 깜빡이며 꿈이라는 오래된 네온사인을 켜놓은 듯했다. 이모는 입술을 떨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호련히 떠나온 무대를 그려보았다. 그녀는 용빈의 밴드부 연습실에 몰래 숨어가 조카가 부르는 미완성 노래를 들었다. 그 곡이 바로 훗날 그들을 스타덤으로 이끄는 꿈을 물려주다의 원형이었다. 이모는 남몰래 멜로디 라인을 보완했고
가슴속에 묻어둔 가사를 밤마다 덧칠했다. 그녀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히고 감정노동의 눈물에 속눈썹이 떨어져 나갔지만 악보는 점점 빛났다. 음악이란 무영의 별빛이 현실을 뚫고 나온 순간은 대구 엑스코 리허설장으로 이어졌다. 그곳은 사실 녹슨 철골과 먼지 낀 천장이 전부인 허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꿈을 꿈꾸는 이들의 심장은 그곳을 은하수의 은신처로 바꿔버렸다. 리허설 당일, 에어컨이 고장이 나 무대 위는 찜통이었으나 두 사람의 호흡이 사이렌처럼 울리자 땀방울조차 별빛이 되어 반짝였다. 탑재된 모니터 스피커는 저음의 과부하가 걸려 울부짖었고 조명 담당은 열을 받은 색온도계를 들고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누구도 스톱을 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리허설은 이미 공연 이상의 공연이었으니까 오로지 기정만이 무대 감독의 큐사인을 무시할 자격이 있었다. 본 공연 이후 언론은 이모와 조카의 기적 듀오라 명명하며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잔혹한 통계에 맞선 60대 데뷔 가수, K트로트 판도를 뒤집다. 한밤의 리허설에서 태어난 은하수, 전 세계를 비추다. 국내 기사는 물론 해외 매체까지 BBC와 CNN, 그리고 4개까지 줄지어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일본의 한 음악 평론가는 한류를 넘어선 한류의 시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스페인의 한 라디오 DJ는 생방송 도중 해당 곡을 3번 연속 틀어 청취자들에게 심장의 정전을 선사했다. 춤추는 통계도 있었다. 발매 24시간 만에 스트리밍 1억 회를 돌파, 글로벌 차트 1위. 조카와 이모는 K-팝 아이돌이 세운 기록벽을 단숨에 넘어섰다. 미국 빌보드가 집계한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60대 데뷔 가수라는 전무후무한 항목이 새로 생겨났고, 기네스북은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광고업계도 흥분했다. 한정판 화장품에서부터 가정용 AI 스피커까지 희망을 담다라는 카피로 사흘 만에 수주 금액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모는 TV 광고 촬영장에서조차 새벽 도시락을 싸와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그녀의 본질은 여전히 조카를 먹여 살리는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전국 투어 중 부산 공연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이었다. 공연 도중 무대 뒤편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장내가 술렁였다. 그러나 관객이 대피하기도 전에 노래가 시작되었다. 이모의 허스키한 음이 공포를 갈아먹듯 울려 퍼지자 경보음이 자동으로 정지했다. 소방설비 담당자는 나중에 말했다. 센서가 노래의 공명을 화재 소음으로 착각해 오작동했습니다. 그의 부산 소방본부는 그녀를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하며 금악으로 불을 끈 사람이라 칭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이만 구경꾼은 파이프 오르간처럼 환호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 영광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건 편지 한 통이었다.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보낸 검은 잉크에 서툰 글씨. 저는 40년 전 꿈을 가수에게 맡겼다가 좌절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있던 제 꿈을 이제야 꺼냅니다. 이모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무대 위에서 떨리는 입술로 노래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을 나에게 맡겨요. 관객은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 라이트를 별처럼 흔들었고 그 즉시 SNS 해시태그 샵사인 꿈의 바통은 실시간 1위를 찍었다. 그 여파로 교육부는 꿈 되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야간 성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전국의 농어촌 학교 강당은 저녁마다 조명과 스피커를 들여와 잠자는 동네 주민들의 꿈을 깨웠다. 문화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한 곡의 노래가 교육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신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제2의 이모 신드롬을 꿈꾸는 목소리들이 방송국 로비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세상의 환호가 커질수록 두 사람은 더욱 낮고 묵직한 자리에 서려 했다. 용비는 소년 시절 살던 반지하 집을 방문해 습기로 벗겨진 벽지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모, 이곳이 우리 꿈이 자란 화분이에요. 그날 밤 둘은 낡은 장판 위에
앉아 통기타를 튕기며 새벽 2시까지 신곡을 썼다. 가사에는 화려한 단어 대신 그들이 지나온 그림자가 고스란히 새겨졌다. 밤새 식당 불이 꺼지지 않아도 내 심장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같은 구절들이 음표 사이를 걸었다. 몇 주 뒤 공개된 그 곡은 팬들에게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웃는 치유의 의식이 되었다.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주년 기념 콘서트 날 대구 엑스코는 다시 열렸다. 지난해 리허설과 같은 시간, 같은 스테이지에 서서 이모는 외쳤다. 여기 텅 빈 객석이라도 괜찮아요. 내 노래는 허공 속에서도 길을 찾아갑니다. 그 순간 무대 뒤 커튼이 열리며 300명의 꿈 잃은 어르신 합창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전국 투어 덕분에 새로 생긴 시니어 합창 아카데미 길기생이었다. 고령의 관객들은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박수를 쳤고 무대는 조명도 세트도 없이 사람이라는 가장 강렬한 장치로 가득 찼다. 음향 엔지니어는 콘솔 위에 기적 2.0이라 손글씨를 붙여놓고 믹스를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세대를 꿰뚫는 음파 혁명이라 명명했고 학자들은 문화적 돌파 이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한 사회복지학자는 논문에서 디모조카 효과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가족 간 연대가 지역 공동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 노래가 GDP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표는 오늘도 무대 뒤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꿈의 심장박동이에요. 에필로그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는 프롤로그다. 세계 최대 음반 시장이라는 미국 라의 스테이플스 센터가 이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리허설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별 공연을 제안했다. 공연 전날 2만 석 규모 아레나의 지붕 위로 드론 오케스트라가 레이저 별자리를 그렸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 대신 드림카펫 위라 적힌 푸른 러그를 밟고 입장했다. 그래미 수상자이자 팝 아이콘인 엘리아 벤틀리는 오늘 나는 진짜 음악을 배운다며 객석맨 뒤에 조용히 앉았다. 공연이 시작되자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관객이 합창을 따라 불렀다. 언어의 장벽은 음정 두세 개를 넘지 못하고 부서졌다. 공연 말미 용빈은 세계 무대에서도 변치 않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객석에서 수백 개의 메모지가 종이 비행기로 변해 날아올랐다. 거기엔 각국 언어로 적힌 나의 꿈이 적혀 있었다. 어떤 이는 멈춘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어떤 이는 다버지와 화해하겠다. 또 어떤 이는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하겠다. 그 장면을 보던 이모는 눈가를 훔치며 노래했다. 희망은 국경을 모르는 언어. 그 한 줄이 끝나자 존 레논 파크에 모인 거리 버스커들이 즉흥 라이브로 꿈을 물려주다를 커버하기 시작했고 SNS 실시간 라이브에선 1억 명이 샵사인 드림 릴레이를 외쳤다. 다음 날 유네스코는 세계 꿈의 날을 제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제 언론은 K드림이라는 신조어를 헤드라인에 올렸다. 경제 효과 이미 수조 원대였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은 시상식 대신 새벽 비행기로 귀국해 잤고 허름한 지방 도시의 문화센터를 찾았다. 그곳에는 꿈을 묻어둔 공장 야간 근무자, 육아에 지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몰라 헤매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이모는 마이크 대신 낡은 기타를 들고 말했다. 꿈은 바이피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말에 한 청년은 펑펑 울며 처음으로 라이브 하나를 불렀다. 리허설조차 없는 그 노래가 다시 한번 기적을 잉태했다. 그렇게 세계가 또렷이 기억했다. 기적은 쇼가 아니라 삶이며 노래는 그 삶을 이어붙이는 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리는 누군가 손을 내밀 때마다 끝도 없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바통은 당신에게 넘어갔다. 오늘 당신이 흥얼거리는 짧은 콧노래가 내일 누군가의 밤을 밝힐 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라. 당신의 리허설이 기다리고 있다. 텅 빈 방이라도 좋고 가로등 아래 한 줄기 빛이어도 괜찮다.
조카 김용빈과 이모가 증명했듯 희망을 조카에게 맡겼다는 한 문장이 한 시대를 뒤흔들었으니 이제 당신의 한 음정이 또 다른 시대를 깨울 차례다. 그러니 노래하라. 리허설에서, 샤워실에서, 혼잡한 버스 안에서. 그리고 기억하라 건젠가 그 노래는 무대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기적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서사를 맞닥뜨릴 것이다.